그래서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입니다. 오늘 마음을 구하는 행동 방법은 B군 성격장애 중 연극성 성격장애의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극성들은요,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물을 갖추고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혹은 그녀 혹은 그 남자가 혹시 이 증상들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이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뭔가 연극적인 부분, 연극의 배우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연극 배우 하면 어떻습니까? 감정 표현을 굉장히 과장되게 잘하죠. 그리고 무대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관심과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극성 성격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극성들은요, 늘 언제나 누구에게든 관심을 독차지해야 합니다. 관심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뭔가 열정적으로 보여지게 한다거나 굉장히 개방적으로 보여지는 게 특징이에요. 농담도 잘하고 외향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언변술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의 만남에서는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감정 표현이나 행동이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관심 받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일단 관심을 먼저 줍니다. 굉장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감탄사를 잘 사용해요. 알맹이 없는 피상적인 감정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천재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제스처도 많이 사용하고요, 뭔가 행동도 과장되게 연극 배우처럼 정말 커요. 마음의 1순위라고 하죠, 천재라고 하죠, 선물까지 주죠. 이 사람에게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실제보다 훨씬 더 친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랑하는 혹은 친애하는 이런 말들도 잘 써요. 이게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게 의미 없이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어떤 인맥도 잘 만드는 편이고요, 그 인맥을 또 누구보다도 기막히게 잘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이들이 외모를 굉장히 잘 가꾼다고 했잖아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매력 지수, 뭔가 성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해요. 노출이 있는 옷으로 입는다거나 애교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스킨십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또 유혹적인 도발적인 행동들도 곧잘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 패턴이 어떤 나의 성적 대상이나 특별 관심 대상, 연인 관계 이런 대상에게 쓴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런 어떤 신체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성에게는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어장관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 쉬워 보인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빠져들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지속되고 조금 깊어질수록 뭔가 피곤함,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할 줄 압니다. 연극성은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관심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면 뭔가 좀 자신을 싫어한다라고 판단해서 급격하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감정으로 그대로 표출합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저 너무 서운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고요, 뭔가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이 순진한 상대는 뭔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이렇게 또 감싸 안아줍니다. 그걸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둘째, 이들은 관계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듭니다. 1대1 관계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감탄사를 하고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거잖아요. 듣고 있는 내가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대상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뭐 1순위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느껴진 어떤 배신감, 뭔가 좀 속은 느낌? 도대체 넌 진심이 뭐냐? 이런 말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다수의 모임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늘 관심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의 인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지 않고요. 무언가 시기, 질투하고 경쟁의 대상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 내가 또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거나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결함을 끄집어내서 험담을 하고 관계에 자꾸 퍼뜨리죠. 그래서 다수가 모여있는 어떤 모임의 관계라면은 그 모임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래서 연극성에게 순진하게 빠졌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마음을 구하는 행동 방법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연극성을 걸러내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공유도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